안녕하세요. 박경일입니다. 저희는 앞서서 룰 베이스의 중요성, 그리고 권위자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라,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가늠해보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도 실전 영어 회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기억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하고 또는 경제를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또는 재무제표 등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전 전략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기본 접근법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at,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어떤 종목을 팔 것이냐. 두 번째, when입니다. 언제 그럼 이걸 사고 팔 것이냐. 세 번째, how many,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입각해서 전략을 저희들 세워보도록 할 겁니다. 마법 공식입니다. 미국의 조엘 그리브란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략인데 가치주 투자 방법 가운데 수익 가치를 이용한 투자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마법 공식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수익 가치가 뛰어난데 주가는 싼 기업 등을 매수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조엘 그리브란트가 제시한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익 이익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본 이익률은 투입한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그 기업이 냈냐라는 걸 알아보는 지표고요. 두 번째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해당 기업 주가가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얼마만큼 저평가 또는 고평가되어 있느냐라는 걸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조엘 글리브란트는 해당 지표를 통해서 수익 가치는 높은데 주가가 싼 기업을 아주 전략적으로 골라냈습니다. 우선 자본 수익률에 대한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수익률에 등장하는 지표는 에비타와 투입 유형 자본을 조엘 그리브란트는 예시를 들었는데 실전에서는 ROA 지표도 많이 사용합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낸 기업을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익 수익률에 등장하는 지표는 에비타와 즉 영업이익이죠. 에비타와 시가총액. 여기에 조엘 글리브란트는 시가총액에다가 부채까지 합한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자본 수익률에 ROE 지표를 대입하고 이익 수익률에 PER의 역수를 대입해서 많이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when입니다. 언제 사고 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한 이익 수익률이나 자본 수익률에 대한 지표는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확정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ow many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살 것이냐. 실제로 마법 공식에서는 해당 지표가 높은 상위 20종목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법 공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공식을 실전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는 2018년 2분기 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마법 공식에 사용하는 지표는 크게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KRX 300 종목에 대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종목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제가 이쪽 시트에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선 자본 수익률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수익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 에비트를 투입 유형 자본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 지표를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ROA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자본 수익률이 18.9% 정도 되는군요. 하이닉스는 43% 정도 됩니다. 마법 공식에서 우리는 해당 지표에 대해서 기업들을 순위를 매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2위, SK하이닉스는 2위 정도 되는군요. 이 지표와 더불어서 우리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해보는 이익 수익률 지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지표에 대해서 PER의 역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ER에 사용되는 이익의 지표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그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표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5.3%, 하이닉스는 11%, 셀트리온은 0.3% 정도 되는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위를 매겨볼 겁니다. 실제로 자본 수익률은 22%로 삼성전자가 높은데 자본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두 순위를 합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순위를 합하니까 삼성전자는 90점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점수를 기초로 종목들의 종합순위를 매길 겁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종합순위를 매겨본 결과 삼성전자가 16위, 하이닉스가 2위 정도 되는군요. 셀트리온은 178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점수를 기초로 상위 20종목에 저희가 투자를 할 겁니다. 상위 20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위 20종목을 검색한 결과 IS 동서부터 DB 하이텍까지 20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우리는 상위 20종목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대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또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기초로 20종목을 또다시 줄여서 리밸런싱을 분기 단위로 하게 될 겁니다. 예, 저희가 엑셀로도 마법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를 what, when, how many 방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기법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알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는 방법들이죠. 비록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원칙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전 가치주 투자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치주 모멘텀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마법 공식을 통해서 20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20종목에 투자를 했을까요? 5종목에 투자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종목 아니라 10종목 또는 5종목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20종목을 투자한 이유는 그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종목이 상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치주가 어떤 기업이 오를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모멘텀을 결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치주를 선정하고 해당 가치주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멘텀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단순 가치주 투자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모멘텀이 가지는 약점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은 본질적으로 비싼 주식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hat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산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일단 저희는 KRX 300 종목으로 똑같이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는 PE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유니버스로 가치주 50종목을 먼저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when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선정했던 가치주 상위 50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모멘텀이 약화되는 종목을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월 단위로 계속 리밸런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단위로 앞서서 저희는 마법 공식에서는 리밸런싱을 했는데 가치주 모멘텀 전략에서는 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밸류에이션 대비 모멘텀은 주가 변화는 좀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하우맨입니다.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마법 공식과 동일하게 20종목에 대해서 나누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치주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마찬가지로 KRX 300 종목에 대해서 PER 지표를 가지고 왔고, 이 부분도 가치주 정의에 맞게 허가 낮은 순서대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PER 지표가 전체 KRX 3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순위를 매겨보니까 31위 정도 되는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상위 50개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이 높은 종목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모멘텀을 구해봐야 되겠죠. 모멘텀은 마찬가지로 해당 데이터의 자료를 저희가 구해왔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모멘텀을 측정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0.9배, 하이닉스가 0.8배, 셀트리온이 한 1.2배 정도 되는군요. 각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배라고 한다면 현재의 주가가 과거 N개월 저가의 평균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1이 넘는다는 건 현재의 모멘텀이 과거 평균의 모멘텀보다 좀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균 모멘텀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모멘텀은 보시는 식대로 측정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과거 N개월 주가에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정의를 하는 것이죠. 현금의 평균 모멘텀을 정의해보면 현금 수익률을 감안한 1보다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는 건 절대 모멘텀 기준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위 52 종목에 대해서 평균 모멘텀이 우수한 20개 종목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최종 순위를 한번 구해와 보겠습니다. 최종 순위를 구해보면 쿠쿠홀딩스부터 동원산업에 이르기까지 20개 종목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종목을 20개씩 월 단위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전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가치주 모멘텀이라는 전략을 엑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마법 공식 못지않게 간단한 절차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앞서 보였던 마법 공식과 가치주 모멘텀은 실전에서 이미 많이 검증되었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전략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가치주 전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실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